일이었다. 영화 아바타는 총 5부작으로 기획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무려 2009년에 개봉한 영화이지만 놀랍게도 카메론 감독은 이미 1995년에 각본 초안을 끝내놓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I started writing the film in 95, and it had all the characters in it and creatures and settings, but at the time it turned out that it wasn't possible to do what I wanted to do. 1996년 영화 타이타닉의 촬영이 끝나갈 무렵 카메론은 이제 아바타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론 카메론의 방대한 상상력을 구현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억지로 만든다고 쳐도 당시 CG 기술로는 제작비가 무려 4억 달러, 한화 약 4,400억 원이 넘게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사에선 절대 불가능하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반대했고 하는 수 없이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한 카메론 감독은 이후 2002년 반지의 제왕 2편에서 골룸의 현실감 넘치는 CG를 보고 이 정도 CG 퀄리티면 때가 됐다며 2005년에 들어서야 겨우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카메론은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 각본을 견고하게 완성시켰는데 큰 틀에선 에드거 R 버로스의 소설 화성의 존 카터와 1957년 소설 콜미 조 등에게 영감을 받았고 낯선 이방인이 원주민 무리에 들어가 융화되어 그들과 함께 적들과 맞서 싸운다는 점은 영화 늑대와 춤을 해서 그리고 주인공이 족장의 딸과 사랑에 빠지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는 점은 디즈니 영화 포카혼타스를 어느 정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의 배경이 되는 판도라의 대자연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계적 설정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명작 중의 명작 영화 원령공주에게도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화 첫 장면, 아직 지구에 있던 제이크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쫓겨나는 장면에선 그가 쳐다보고 있는 광고들 속 희미하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리라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당연하지만 지구에선 시공창 인생을 살고 있던 제이크가 추후에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판도라에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복선입니다. You are on Pandora. If there is a hell, you might want to go there for some R&R after a tour on Pandora. 이후 판도라에서 퀴리치 대령이 제이크를 비롯한 신인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을 땐 자세히 보면 그가 연설을 하고 있는 뒷 배경이 마치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의 한 장면을 오마주하기 위해 감독이 의도한 것으로 실제로 뒷 배경이 마치 성조기처럼 13개의 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왼쪽 구석에는 성조기 왼쪽 구석에 50개의 별이 박혀있는 걸 상징하듯이 패널 속에 5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실체는 위험천만한 판도라의 육지 동물들은 전부 다 다리가 6개가 달려있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판도라의 높은 공기 밀도 때문에 발생한 거대한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판도라의 육지 동물들은 앞쪽에 4개의 다리를 이용해 큰 견인력을 발생시키고 뒷다리가 그것을 보조하는 식으로 진화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때문에 제작진들은 다리가 4개 달린 기존 지구의 동물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가 없어서 결국 판도라 동물들의 움직임을 직접 하나하나 전부 고안해내야 했다고 합니다. And then there's a lot of ground creatures. These creatures all have 6 legs. They all kind of move differently than terrestrial creatures we're used to on Earth. So we're kind of developing a language for how they move. 뿐만 아니라 판도라의 동물들은 신비롭게도 눈이 전부 두 쌍이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판도라의 나비족들은 육지 동물임에도 다른 동물들과 달리 팔다리가 4개밖에 없고 눈 또한 한 쌍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나비족들은 아주 오래전에 팔다리가 6개에서 4개로 두 쌍의 눈은 한 쌍의 눈으로 진화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때문에 감독은 기존 동물들과 나비족 사이에 진화의 연결고리인 포롤레 무리스라는 생명체를 넣어 놓았고 이 생명체를 자세히 보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이 한 쌍이고 마치 나비족처럼 신경 다발이 머리 뒤통수에 달려있으며 팔과 다리는 총 6개지만 한 쌍의 팔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두 쌍으로 갈라져 있어서 크게 보면 마치 4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나비족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판도라의 동물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제이크가 진짜 더럽게 못하던 다이어 호스는 스코틀랜드의 말 클라즈데일 말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재밌게도 지구의 꿀벌처럼 판도라 생태계에서 꽃의 수분을 돕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하는데, 이는 다이어 호스가 꽃의 꿀을 핥아먹는 걸 즐겨하는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늑대를 모티브로 만든 바이어울프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게 특징이며, 퀴리치 대령 얼굴에 상처를 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I come out here. Day one. Think I felt like a shaved tail, Louis? 이 바이올프들 특유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는 아프리카 점박이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판도라 육지 생명체 중 최상위 포식자에 위치해 있는 타나토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에게 따온 이름이라고 하며, 호랑이의 습성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생활하며 각 개체당 활동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영화 후반부 네이티리를 도왔던 이 타나토르는 영화 초반부 제이크를 공격했던 이 타나토르와 같은 개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테트라프테론, 스팅벳, 헥사피드, 해머헤드 티타노테어, 스턴비스트, 펜 리자드 등이 있지만, 아마 관객들에게 있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물은 마운트 벤시. 나비족들은 이크란이라고 부르는 생물일 텐데요. 두 쌍의 눈은 하나는 독수리의 눈을, 다른 하나는 염소의 눈에서 가져왔다고 하며, 이는 약 300도의 시야를 허용하는 염소의 눈과 먼 거리에서도 사냥감을 단번에 포착해내는 독수리의 눈을 이용해 사냥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크란의 우수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나비족과 한번 파트너가 되고 나면 평생 동안을 그 파트너와 함께할 정도로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이크란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처음 봤을 때 너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All I know if he chooses me. He will try to kill you. Outstanding. 상대방을 진심으로 죽이려 한다는 건데요. 이 흥미로운 특징은 이크란들과 유연관계에 있는 판도라 먹이사슬의 최정점 토르크 역시 마찬가지여서, 영화 중반부 네이티리와 제이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갑자기 토르크에게 습격당해 쫓기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토르크는 제이크를 처음 보고 그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이티리에겐 일절의 관심도 없고 오직 제이크만을 죽일 기세로 쫓고 있는 모습을, 즉 후에 제이크가 토르크를 타고 토르크 막토가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을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호흡구멍은 스포츠카 측면에 있는 공기 흡입구의 디자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이어호스의 울음소리는 영화 쥐라기 공원의 랩터의 울음소리를, 타나토르의 울음소리는 영화 속 티라노사우루스의 울음소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완벽주의자 성격으로 평소 촬영장에서 꽤나 빡센 걸로 유명한데요. 그는 당시 아바타 촬영장에 뜬금없이 벽에 못을 박는 네일건을 구비해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긴박한 촬영 중간에 눈치 없이 직원의 핸드폰 벨이 울리면 이 새끼 뭐야? 바로 그 직원의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다 박아버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바타 촬영이 들어가기 전 카메론 감독은 출연진들을 전부 불러 모아 하와이의 정글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것도 없는 CG 세트장의 특성상 배우들이 실제 정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연기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곳에서 출연진들은 직접 캠프파이어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글 체험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네이티리를 연기한 조 셀다나는 이 기간 동안 직접 전사분장을 하고 외계인 꼬리까지 뒤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화 초중반부 주인공인 제이크와 동료 과학자 놈이 아바타를 처음으로 조종해보는 장면에선 Think fast. Motor control's looking good.
그레이스 박사의 아바타는 스탠포드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탱크탑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는 그레이스 박사를 연기한 배우 시고니 위버가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인 것을 일종의 이스터에그로 넣은 것입니다. 이후 제이크와 그의 일행이 본격적으로 판도라를 탐사하는 장면에선 놈의 모자를 자세히 보면 무슨 점자가 박혀있는데 이 점자는 해석하면 1969로 이는 1969년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늘 판도라를 꿈꿔왔던 과학자 놈이 판도라의 첫 발을 디뎠다는 것을 의미하는 디테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박사가 나비족들과 교류를 했던 학교에선 더 롤렉스라는 책 한 권이 등장하는데요. 이 책은 1971년에 출간되어 애니메이션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한 인기 도서 더 롤렉스라는 책이며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하지만 영화 아바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넣어놓은 일종의 상징적 요소입니다.